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지금 이 매불쇼를 녹화하고 와서요.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방송하면은 내일 방영되는 매불쇼를 소개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전광훈하고 태영호를 좀 다뤘어요. 이 태영호를 다루게 된 거는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제주 출신이니까, 그 제주의 그 4360 유족들 협회에서 태영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은 소송 들어간다. 20억대. 근데 나는 이제 그 입장이 좀 다른데, 이 태영호 얘기가 나오는 김에 난 태영호를 원래부터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3 문제에 대해서 나는 태영호가 접근하는 방식이 이상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김일성이 개입을 했다라는 문제를 뭐 본인은 이제 이뭐 참여를 한다 그러면서 이 김일성 세력이 저지른 거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태영호가 지금 몰리고 있어요, 코너로. 그랬을 땐 태영호는 어떤 일을 벌여야 되냐? 김일성을 더 까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가 4.3에 대해 해명한다 그러면은 이게 꼭 사실관계 갖고 태영호가 승부를 할 수 있는 건가? 태영호도 북한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 갖고 무슨 근거 자료 갖고 붙을 순 없잖아요. 4.3이든 5.18이든 북한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을 거라고 주장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팩트 관계 판단은 김정은이 잡아가지고 김정은이 캐비넷 뒤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까지는 다 사실은 팩트 관계가 불완전한 거야. 다만 4.3은 5.18에 비해서는 팩트가 최소한 남쪽에서 벌어진 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정리가 됐다. 이제 그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인데, 태용호는 북한에서 태용호 같은 최고 엘리트만 보고 배운 그 내용을 갖고 떠들었기 때문에 이거 뭐 검증이 안 돼, 한마디로. 자기는 그냥 김일성이가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업적이라고 자랑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부역자 입장에서 나는 김일성을 믿겠다, 이거잖아요, 태용호 입장은. 그러니까 태용호하고 난 좌파가 논쟁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긴데, 너 임마 그럼 태용호 너는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낙엽 타고 막 그 강 건너고 이런 것도 믿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종북과 찐북, 남한에 있는 이 종북 세력과 실제 김일성과 김정일을 받들어 모시고 거기서 이너서클 역할을 했던 진짜 찐북과의 이 싸움이거든. 굉장히 재밌는 싸움인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태영호라는 사람이 과연 현대사에 대한 진실성의 개념을 갖고 있겠냐. 김일성 수령 체제에서 부역해서 먹고 산 자가 역사의 진실성이 뭘 중시여기겠어요. 그냥 이자는 아직도 그 김일성주의에 물들어서 우리 김일성 수령님이 한 업적에 대해서 내가 배운 거 내가 보고 드는 게 맞는 거지. 니네 남조선 따위들이 뭔데 나한테 시비 거냐. 이 마인드 같아. 지금 태용호가 하는 거 보면은. 만약에 이걸 태용호 입장에서 푼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엎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기 취지를 쭉 설명하면서 쫙 설명하면서 이거는 내가 김일성 부역자로서 이런 김일성 독재자이자 학살자에 부역한 거를 내가 사죄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태영호가 아주 고압적이에요.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딴 놈들 보수에서 4.3에 대해서는 무조건 남로당의 무장공비 짓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떠들었던 이 보수파리들 다 엎드렸잖아 지금 4.3대에서. 윤석열이가 4.3을 팔아넘기다 보니까 4.3에 대해서 입도 안 열어요. 지금 조갑제고 고용제고 다 입 쳐닫고 있잖아 지금. 근데 태용호만 고압적으로 나가. 왜? 이자는 진짜 김일성 김정일을 모신 놈이니까. 찐북이니까 얘는. 나는 아직도 이자는 김일성주의의 그 더러운 피를 못 벗었다고 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태용호가 평생 김일성 김정일의 은혜를 받고 떵떵거리면 산 놈이 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 그렇게 적개심 있겠어요 그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태용호 같은 인간은 국회의원을 시켜주면 안 됐던 거예요. 최소한 10년 이상 국가가 관리 감시했어야 될 대상을 도대체 어떤 놈들이, 친이계 뉴라이트 애들이, 김영호, 내가 알기로는 저 김태우까지 개입해가지고 그 라인들이 태영호의 국회 의원을 만들어주고, 난 저놈들의 태영호에 대한 이 목적은요 아예 남북 연방제 통일 때 태영호를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더러운 음모가 있다고 봐요 이놈들은.
차라리 종북보다도 요 놈들이 더 위험하거든. 이놈들이 김태효, 태영호 요 주변 놈들이 더 위험해. 내가 볼 땐 국가 안보적으로. 종북이라 그러면 그나마 이념성이라도 있는데 요 놈들은 이념도 없이 국가를 팔아서 지들 해먹을 수 있는 놈들이고, 요 원조 비슷했었을 때가 황장엽 사건 때요. 내가 매물쇼에서는 깊게 얘기 못했는데 황장엽이가 한국 들어와서 한 일은 뭔데, 자기가 김일성과 만든 주체사상을 김정일이 제대로 승계를 못하니까 내가 대한민국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개돼지를 끌고 주체사상으로 남북을 통일해 보겠다. 이게 황장엽의 생각이야. 황장엽의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런 황장엽 밑에서 만세 차량 불렀던 놈들이 조갑제 떨거지들. 난 그래서 태용호를 제2의 황장엽, 근데 황장엽보다도 더 이상해. 황장엽보다도. 황장엽은 어쨌든 이 일가 친척이 다 끝장을 나버렸는데 태용호는 와이프까지 설쳐요. 와이프까지. 어떻게 고위 탈북자가 와이프가 설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태용호는 별게 아니고 그 와이프가 이른바 백두혈통인데 왜 와이프 가족들 친인척들 지금 멀쩡하냐고. 저는 이번에 태영호와 제주 4.3 유족들과의 싸움은요, 저는 역사적 진실을 일단 저는 뒤로 좀 빼겠다. 그리고 내 가치 판단도 빼고 한번 들이받으면서 오히려 저는 태영호의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과정에서. 친북이 어떻게 보면은, 글쎄 내가 이걸 친북이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김일성이가 저지른 범죄를 숨기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거 친김일성이지 뭐야. 복잡할 거 없잖아. 남로당이나 박헌영이가 자꾸 저지른 일을 자꾸 감추고 이승만과 미군정이 다 저지른 범죄다. 이거 친북이 아니고 종북이 아니면 뭐냐고. 그래서 태영호와 이들의 싸움에 대해서 내가 냉정하게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쪽의 4.3보다도 태영호의 행태. 나 이자 이거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거든. 이거. 그리고 황장엽 만세, 태영호 만세 부르는 보수 기회주자들, 그런 놈들이 결국 윤석열 만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좀 나와요, 매불쇼에서. 근데 뭐 이렇게 깊게 얘기는 못했지. 오히려 실폭에서 내가 태영호 얘기는 더 세게 할 수 있죠. 그거하고 뭐 전광훈 얘기인데, 드디어 아주 그냥 전격적으로 전광훈 추천당원 981명 이중당적 탈당 걸렸는데, 이게 과연 이 쪽수가 맞냐? 당원이 80만 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광훈 추천당원이 980명밖에 안 된다? 유상범 전 목사를 추천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단적 금지 안내 문자 메시지를 시도당을 통해 보내도록 했다. 이중단적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있기는. 강제적인 출당 조치는 당원 당규상 불가능. 아니 말도 하면 되는 거지. 뭘 안 하면 안 돼. 당원 당규 바꾸면 되는 거지. 근데 981명 모두 자유통일 당적을 보여갔는지 확인되잖아. 확인이 안 되지. 확인이 안 되니까. 아유, 그냥 당원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지. 문제는 이거잖아요. 지금 980명밖에 없다. 정광훈이가 집어넣는 사람이. 거의 정광훈은 뭐 황교안 때부터 집어넣는데, 최근에 집어넣은 거보다 황교안 때부터 집어넣은 쪽수가 더 많을걸요. 그리고 정광훈이 집어넣은 당원들은 거의 90% 이상 아마 이중당적이 맞을 거고, 정광훈의 자유통일당 소속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정광훈이 집어넣은 당원들을 깔끔하게 정리는 못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김재원이 치고 이런 조치를 취해서 전광훈을 완전히 토사구팽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광훈과 우리를 결부시키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정광훈이 1000만 명을 밀어넣어서 내가 공천권 휘두르겠다 했었을 때 이제 답변이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너 스토커 꺼져라 이 얘기잖아요. 여기서 정광훈이 또 후원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또 이 당에서 껄쩍껄쩍거린다. 글쎄, 난 이러면은 이제 거의 구속될 거라고 봐요, 정광훈은. 이 정도 했으면 정광훈도 솔직히 털어놔야 되는 거야, 이제 정도면은. 물론 정광훈의 목적이 구속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정광훈이 다음 주에 기자회견, 다음 주가 뭐야? 내일 기자회견에서 국힘당 끝장내겠다. 그리고 이 국힘당의 지금 유상범이라는 인간이 누군데, 윤석열과 함께 검찰 때부터 선물 맞춘 놈이에요. 유상범은 윤석열 라인 중에 직계야, 직계. 이게 윤석열 뜻이지. 더 이상 정광훈은 보수 개돼지들이나 보수 노인 신도들 속이면 안 돼요. 정광훈 축출 작업은 윤석열의
허가로 시작된 거고, 내가 볼 땐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시작했어. 국힘당은 우리를 내쫓지만 윤석열 대통령 우리를 봐주십니다. 이거 사기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짓밟혔는데도, 아니, 그럼 윤석열 전화 때리든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전화 때리든지. 전화번호도 없지, 윤석열 전화번호도. 그래서 결국 정광훈은 여기서 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은 거의 구속까지 가는 정말 이 비참한 상황까지 몰릴 거고, 거기까지 갔을 때 이제 윤석열에게 이 해코지를 할 거냐. 저는 한다고 봐요. 저는 정광훈은 이렇게 당하면은 결국 해코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코지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만 남은 거죠. 지금 하느냐 아니면 더 얻어 터지고 감옥까지 끌려간 다음에 하느냐, 그 차이만 남은 거죠. 그리고 저는 전광훈이 아무리 나쁜 놈이었다 해도 전광훈은 이런 식으로 내치면 안 돼. 국민의힘은. 네. 전광훈이 이용을 먹을 대로 다 이용먹고 이렇게 내치면요, 당연히 전광훈 입장에서는 못 참죠. 자, 전광훈 미니스커트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난리인데, 아이, 정광훈이 그 자기 빤스 얘기한 지가 언젠데, 정광훈이 이런 줄 모르고 그러면 국힘당이 이용을 먹었습니까?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근데 다만 이 정광훈하고 이 신도들이 그래도 이거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간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어려운 직업이에요, 이게. 이거 그냥 대충 주변에 간호사 없어? 그리고 이 수많은 이제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간호사가 성적 대상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성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간호사 직업 자체에. 일 자체도 힘든데, 자, 간호사 경우 63.9%가 성폭력 당한 경험이 있다. 이 수준이야, 이 수준. 지금 이 수준인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도 힘든 거를. 근데 이걸 이따위로 목사와 보수주의라는 자가 간호사를 이따위로 얘기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 자기 신도들한테 뭐 빤스 벗어라 이거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이 문제는. 이거 한마디로 이거는 인간도 아닌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내다보지 못하면 목사하면 안 되죠. 목사하면 안 되지, 이거. 근데 나는 사실 간호사협회 쪽에 내가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과연 간호사들이 전광훈이한테 사과 받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전광훈이 사과 받아서 뭐 마음의 상처가 뭐 극복이 되겠어요, 이게? 에라이, 그냥 잊어버리자 이러지 않겠나? 전광훈이가 사과를 한다 했던 웃기고, 그리고 또 사과를 또 똑바로 진지하게 할 것 같지도 않고, 인간은. 이 정광훈은 이번에 쫓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가 말했듯이 윤석열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지. 정광훈이 잔뜩 이용을 먹고 쫓아내는 건 더 나쁜 놈들이지만은, 평소 전광훈의 이런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차피 쫓겨나게 돼 있는 건 맞아요. 쫓겨나야죠. 이런 자하고 특히 정치를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럼 정광훈이가 왔다 갔다 하면은 간호사와 그 간호사 주변의 친구, 가족들이 정광훈이 찍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운동 할 수가 없어, 정광훈이가 옆에 있으면. 저는 전광훈이의 최후가 다가왔다고 보는데, 죽더라도 한 칼 쓰고 죽읍시다. 솔직히 지금 전광훈이 제일 증오하는 사람 윤석열, 김건희 맞잖아요. 짓밟히고 감옥에 가서 저 지만원이나 안정건이처럼 그 짓거리 한다? 이제 완전 정광훈은 영원히 잊혀지는 거며, 아니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거리면. 광화문에서 내가 조만간에 어쨌든 정광훈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정광훈 만나면은 이제 와서 윤석열하고 뭘 가지고 싸울 겁니까? 정광훈은 이걸로 싸워야지, 이걸로. 난 신혜식 대표가 이미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봐요. 윤석열이가 조작날조 수사로 박근혜 탄핵의 주범인데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앉혀놨는데, 이자가 보수를 배반하고 국정을 완전 망가뜨렸다. 안 되겠다. 이자 우리가 책임지고 끌어내리겠다. 아니, 논리는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동안 윤석열 만세 찬양한 거 내가 알아서 싹 다 정리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제
윤석열 퇴진 운동에 나갈 수 있는 내가 논리적 근거들 명분 내가 다 만들어주고 이 무기까지 줄 테니까 한 달까지 합시다. 윤석열만 끌어내리면 생각보다 이 무시무시하게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이 전광훈의 악행이 꽤 많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물론 옛날처럼 이 광화문에 마치 옥황상제처럼 그런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고 이렇게는 못하겠지. 그리고 그거는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그 대신에 사랑제일교회 정도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런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윤석열 타도에 앞장서면은. 반대로 윤석열에게 쫓겨나면서 지만원처럼 윤석열 만세 부르면은 이제 감옥에서 썩어요. 끝까지 썩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윤석열과 국힘당은 정강훈을 무조건 내쳐야 되는데 정강훈이 계속 윤석열을 찬양해. 방법이 없어 이쪽에서. 감옥 넣는 거 말고는. 이게 완전 새디스트 매저키스트가 돼버렸거든 구도가. 윤석열을 까야지 우리 안전해 지금 상황에서는. 조만간에 봅시다. 내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봅시다.